해가 지지 않는 대영 국제국이 타이틀을 만든 군주 빅토리아 여왕. 이 시기 그녀로 인해 군림하되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입헌군주제가 확립된 거야. 재임 기간은 무려 63년 7개월로 조선의 임금이 그 사이 무려 4번이나 바뀌어 고종이 되었을 때 그녀가 서거했어. 요즘 로맨스 소설이나 웹툰에 자주 등장하는 귀족 영예, 사교계 등의 귀족 문화 세계관은 바로 이 빅토리아 시대가 배경이기도 해. 영국의 최전성기를 만든 여군주인 빅토리아, 그녀의 로맨스를 알아보자. 켄트와 스트레성 공작 에드워드 왕자와 빅토리아 공녀 사이에서 늦둥이로 태어난 빅토리아. 그러나 그녀의 어린 시절은 불행하기만 했는데 우선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죽었고 그렇게 남편을 잃고 본국인 독일로 돌아가려 했던 어머니 켄트 공작 부인이 딸이 여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자 섭정을 할 야심을 품고 비서 존 콜로이와 손을 잡고 어린 딸을 옥죄었기 때문이야. 어느 정도였냐면 빅토리아는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했고 지위명인 켄트 공작 부인이라 불러야 했으며 죽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계단도 혼자 오르내리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감시당하듯 방도 어머니와 함께 써야 했지.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해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사귀지 못하고 빅토리아는 외롭게 자라게 되었어.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의지가 되었던 건 바로 가정교사 루이즈 레첸 여남작. 그녀는 빅토리아가 추후 여왕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강단 있고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해 주었어. 사실 빅토리아는 본래 계승 순위로 따지자면 여왕이 될 수 없는 순위에 있었는데 큰아버지의 외동딸 샬롯 공주가 출산 중 요절하는 터에 승계는 삼남인 윌리엄에게로 넘어갔어. 그러나 윌리엄에게는 자식이 11명이 있었지만 적자였던 자녀들은 모두 어린 나이에 요절했고 서자인 자식들만 남았어. 왕위는 서자인 자식에게 계승될 수 없으므로 이 승계가 다시 사남인 빅토리아 아버지에게로 내려옴. 그녀가 18살이 되던 해 작은 아버지인 윌리엄 4세가 세상을 떠났고 빅토리아는 영국의 새로운 여왕이 됐어. 여왕 대관식을 기점으로 그녀는 오랫동안 속박받았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빅토리아는 통통한 체격에 근엄한 표정을 한 할머니 모습이야. 하지만 젊었을 때는 꽤 귀여운 외모였다고 해. 커다란 눈망울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미인이었지. 그러나 키는 당시에도 평균 이하인 140cm 후반 정도였다고 해. 빅토리아가 여왕이 되자마자 왕실과 주변 나라들은 그녀의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고 난리였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려면 남편이 필요하다는 거였지. 유럽 여러 왕실에서 혼담이 들어왔지만 원래 빅토리아는 남자에게 고분고분 순종하며 사는 것과는 자신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남편과 자신의 권력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추호도 없었기에 차라리 독신으로 살고 싶어 했어. 하지만 알버트가 고모인 빅토리아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영국을 방문하게 된 날, 그녀는 장신의 얼굴도 미남인 알버트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게 되지. 따지자면 사촌관계인 그를 말이야. 그런데 실은 알버트 역시 빅토리아 못지않게 암울한 어린 시절을 보낸 바 있어. 애초에 그의 부모인 에른스트 1세와 루이제는 정략 결혼으로 인해 차남 알버트를 낳고도 진작 각자 애인을 두고 별거 상태에 들어간 상태였어. 그런데 아버지 에른스트가 루이제의 정부가 유대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루이제를 매몰차게 쫓아낸 거야. 그랬던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로 유럽에서 유대인을 배척하던 시대였거든. 루이제는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지만 아버지는 두 아들이 어머니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하게 했어. 여하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두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공통점 때문이었는지 둘은 첫 만남에서부터 강하게 끌리게 돼. 한마디로 첫눈에 반해버린 거지. 그러다 만남이 본격화된 건 빅토리아가 여왕이 된 후였어. 왕실법에는 여왕보다 아랫사람은 프로포즈를 하지 못한다는 법이 있었어. 이 때문에 빅토리아 여왕은 파격적으로 알버트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하게 돼. 그렇게 1840년 2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100년 가약을 맺게 되지. 사실 이 결혼식의 부부 서약 중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대목을 왕실에서는 삭제시키자고 권유했지만 빅토리아는 단칼에 거절하고 이를 그대로 읊었다고 해. 그러나 이들의 결혼 생활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 빅토리아 여왕은 타고난 성정이 워낙 불같고 감정 기복도 심해서 사소한 일에도 자주 신경질을 부리곤 했어. 대체로 엘버트가 많이 인내하는 편이었지만 엘버트도 빅토리아가 워낙 심하게 굴 때면 참지 못하고 소리를 빽질렀다고. 그러나 사과를 하는 쪽은 그래도 거의 빅토리아였다고 해. 이성이 돌아오고 나니 본인이 생각해도 과하다 싶었던 거겠지. 이들의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어. 두 사람이 어느 날 심하게 다투고 난 후 엘버트 공이 화가 나 방에 틀어박혔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화해하려고 문을 두드렸어. 누구냐? 영국의 여왕입니다. 엘버트 공은 문을 열지 않았어. 여왕은 다시 노크하며 빅토리아입니다.
여전히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 그런데 세 번째로 노크하고 당신의 아내예요 라고 말하자 엘버트가 기쁘게 문을 열어주었다고 해. 또 엘버트 공이 매일 빅토리아 여왕을 안아들고 침실과 집무실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일화까지 있는 걸 보면 빅토리아에게 또한 얼마나 잘했는지 알 수 있어. 그 금슬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이들이 결혼한 20년 동안 무려 9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데서 알 수 있어. 빅토리아는 결혼 기간 절반을 임신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지. 그러나 빅토리아가 남편 알버트에게는 좋은 아내였을지언정 아이들에게는 그리 다정한 엄마는 아니었어. 아마 그녀 역시 어머니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일까? 어린 아기들을 자신이 낳았음에도 좋아하지 않아 그녀는 대개 아이를 부모에게 맡겼다고 해. 심지어 지독한 얼빠여서 아이들에게도 못생겼다는 말을 직설적으로 했을 정도라나. 그래도 그녀가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알버트가 자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본인은 모범적인 아버지상이 되려 노력했고 실제로 9 아이들의 사이도 매우 좋았다고 해. 또한 빅토리아와 그녀의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빅토리아가 왕세자를 들들 볶을 때 그걸 어느 정도 막아준 것도 아버지 알버트였어. 빅토리아는 딸에게 쓴 편지의 내용처럼 엘버트에게 많은 것을 의존했어. 그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사진이나 서류도 정리하지 않았고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드레스를 입지도 보닛을 쓰지도 않았다. 그러나 21년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던 중 1861년 알버트가 장티푸스로 42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돼. 빅토리아는 너무 사랑했던 남편을 잃고 큰 슬픔에 빠졌고 엘버트 공의 머리카락이 담긴 장신구를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이게 유행이 되어 이후엔 죽은 이를 기리는 의미로 머리카락을 담은 장신구를 만드는 풍습이 생겼다고 해. 여왕은 남편이 떠난 뒤 매일 검은 옷만 입으며 그를 기렸고 이런 모습이 그녀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됐어. 여왕은 남편이 사후 자식들이 결혼해서 자신의 곁을 떠나자 막내딸 베아트리스 공주를 결혼시키고 싶지 않아 했어. 근데 계속해서 공주가 결혼하려고 하자 6개월 동안 막내딸과 쪽지로만 대화했다고 해. 결국 딸과 사위가 결혼 후에도 영국에 거주하며 자신의 곁에서 지내줄 것을 조건으로 삼아 둘의 결혼을 허락했다고. 그렇게 엘리자베스 2세 다음으로 가장 긴 시간 동안 재위했던 빅토리아 여왕. 그녀도 1901년 81세의 나이로 남편 엘리트 공의 곁으로 떠나게 돼.